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CPI 지수 발표 이후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미국 증시. 그런데 간밤에는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2.5%나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올리게 되면서 더 큰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 1.1525%로 인상이 된 금리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까지 복귀가 됐는데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증시에도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의 새로운 전략들 어떻게 챙겨가고 계신가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또 발표가 됐죠. 사실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거리두기도 완화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현행 수준을 거의 유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임 6인 영업 9시 방안이 다음 달 6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결국에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의 유지하는 기조로 간 건데요.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그대로 오후 9시까지고요.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빨라졌다며 설 연휴가 끝나는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좀 고려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일각에서 오미크론이 델타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경우에 방역 체계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약 일주일 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20% 정도인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오는 21일 정도에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때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3만 명까지도 나온다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화되면 코로나 방역 체계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폭넓게 활용하게 되는데요. 동네 병원도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대상이 아닌 5세에서 11세 소아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계획도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되는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발표된 소식이 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연속 올렸습니다. 2회 연속 인상은 2007년 이후 14여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현 1%인 기준금리가 1.25%가 되면서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올해에만 한두 차례 더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가 어려운 데다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에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속도인데요. 추가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가계의 이자 부담만 키울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두 차례 인상을 한 게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 지금 뭐 대출 이자 갚기에도 좀 버거운 상황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자 상환 부담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대출 금리가 딱 기준금리 인상폭만큼만 올라도 은행 대출자의 이자 부담만 3조 원 넘게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거의 1,745조 원에 이르는데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자 부담은 3조 2,670억 원이나 불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자료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해본 것인데 최근 가계대출 잔액이 더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이자 부담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출금리의 인상폭은 기준금리보다 클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중채무자나 2030 세대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타격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국내 증시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출렁거리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4차례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깊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면서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의 지수 흐름이 다소 다른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락 출발을 하면서 현재 이 시간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45%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919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소폭의 반등 흐름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다시 한번 970포인트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24%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6,902억 원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4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그래도 매도폭을 다소 축소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현재 860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MZ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근처의 생산시설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장 초반부터 일제히 올려 세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해제가 되는 구역들은 앞으로 개발과 관련해서 더 이상 군과의 협의가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합니다. 크라운 혜태홀딩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딜리도 6%가 넘는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코아스도 현재 상한가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게임주들의 4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또 목표가도 낮추는 리포트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의 동반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악재에 악재를 더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미 연준이 이르면 오는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고 또 오늘은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도 대표적인 성장주인 게임주들에겐 악재로 적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NC소프트 3.8%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60만 원 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현재 4%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M게임도 현재 3.76% 하락한 1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는 추가적인 급락은 멈췄다라고 하지만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열사 CEO들은 상장 후에 2년 동안 매도를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다소 아쉬운 뉴스가 오늘 나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리더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변이 바이러스에도 현재
효력이 보였다라고 하면서 시세 분출해주고 있고요. 흥국 F&B는 스타벅스가 8년 만에 가격 인상을 진행한다라고 하죠. 음료 베이스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흥국 F&B가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급락 흐름 나타내주고 있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분식회계 관련 논의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은 10%가 넘는 급락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8.97% 하락한 17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G이노텍이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나가지고 있죠. 오늘은 장중에 13%까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LG이노텍은 애플의 신사업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메타버스의 최대 수혜주라는 긍정적인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38%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3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EU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 결합을 불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강세 보여졌었는데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인수의 주체자로서 인수 과정에서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이 됐었죠. 이에 따른 희석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됐던 만큼 할인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강세 보여졌었는데요. 현재는 하락으로 또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1.21%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DMG 관련주가 상승하는 것 외에는 좀 대부분의 업종들은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LG화학, KB금융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컴투스홀딩스, 현대바이오, 비덴트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기, DB하이텍, SK이노베이션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ABL바이오, ISC, SM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좀 매도세에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양시장 모두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이제 고밸류 성장주 중심의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증시에서도 지금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낙폭이 좀 확대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이제 결정을 하면서 오늘 낙폭이 좀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다음 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또 청약을 앞두고서 좀 수급 공백에 대한 또 우려감도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역시나 시장 하락의 좀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과 또 종목군들이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많은 그러한 상황인데요. 반면에 이제 금리 상승 이제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라든지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이런 에너지 업종에 대한 그런 관심도 계속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금리 인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은행과 보험업종 강세를 보이는데요. 에너지 업종까지 보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해볼 텐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또 미국 시장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이 언급에 약세를 보이며 하강 마감한 미국 시장인데요. 증시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사실은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이 조정폭이 좀 더 깊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도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처럼 이 국내 시장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좋지 않았죠. 금일 같은 경우만 좀 코스피가 좀 더 안 좋지만 미국 시장도 비슷한 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다우보다 나스닥 시장이 좀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은 이 매파적 신호, 이 테이퍼링, 이 유동성이 줄어든다, 유동성 축소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주식시장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원래는 고용이죠. 국내에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번이 물가 안정이지만 미국에서는 페드가 이 고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용 지표 앞에 붙는 설명들, 뒤에 붙는 설명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좋지 않다 혹은 지금 좋지 않은 것은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얘기를 한다라면 미국 시장에서 고용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12월 FOMC 의사록이 나왔을 때 물가가 이전까지 FOMC 의사록을 살펴본다라면 일시적이다라는 표현들, 물가가 올라간 게 일시적이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엔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높다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고요. 이 의사록이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이후에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였습니다. 시장이 금리가 금년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오를 것이다. 테이퍼링이 더 빨라질 것이다. 이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시장 예상 정도의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FOMC에서 바라보는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들을 이 의사록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연준에 대해서는 좀 매파적인 신호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이 받아들였고 이 부분이 이제 나스닥의 조정을 좀 더 크게 하는 국내로 따졌을 땐 코스닥의 조정을 좀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시장의 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리가 인상됐을 때 미국에서는 1번으로 기술주의 조정이 나오는데요. 국내 시장도 그 영향 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특히 기술주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바이오주, 그리고 게임주,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 이 세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성장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없으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기술주와 국내 시장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그리고 플랫폼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죠.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이 강하게 좀 조정으로 나왔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지금 최대 4번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쉬는 시장에는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도 있거든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국내 시장 아직은 주식시장만 봤을 때는 신흥시장에 가까운 모습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진지수에는 편입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그런 이유인데요. 신흥시장 그리고 이 안전자산의 선호 그리고 신흥시장보다는 선진시장의 선호 이런 부분들로 나타납니다. 시장에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으면 그만큼 고밸류에이션 종목들 성장주에 대한 정당성이 그만큼 부여가 되는데요. 시장에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잃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달러와의 강세입니다. 달러가 지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200원 조금 넘었다가 다시 1,200원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달러와는 강세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출 우려감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매도를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흥국에서는 분명히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매수할 때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기업은 뭐 당연히 분석을 하겠지만 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에 따라서 당장의 수익률이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달러화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신흥시장에는 그만큼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환율로 인해서 좀 떨어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또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시장과 이제 좀 속도를 맞춰 나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상 주요 내용 한번 또 짚어주시죠. 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을 때도 시장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죠. 금리 인상은 예상이 됐고 도리어 국내 시장 금리 영향을 미친 것은 전일 미국 시장의 하락 그리고 중국 시장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더 많이 미쳤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 금리가 인상이 된 수준인데요. 여기서 이주열 총재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를 했죠. 오늘 금리 인상을 진행한 배경은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다 덧붙인 게 있죠. 기준금리가 1.5%가 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내에서도 기준금리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 미국 시장에서는 금년에 기준금리 3번 정도, 많으면 4번인데 4번까지는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3번 정도는 인상이 유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국내 기준금리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금리는 올라가는 모습들. 기준금리에 맞춰서 미국 시장의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도 길게 봤을 때는 증시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물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국내도 그렇고 사실 미국도 그렇고 물가가 지금 가장 큰 화두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국내 시장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더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눈여겨볼 점이 빠른 시간 안에 2차례 인상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2007년 이후에 지금 14년여 만의 일이라고 앞에서 기자와도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직접적인 배경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란 얘기는 이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 돈이 많은 쪽, 돈이 좀 많은 부유한 쪽보다 돈이 좀 적은 쪽, 저신용자들 이 사실 느끼는 그런 체감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좀 더 높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자라면은 2007년 서브프라임이 있었죠. 이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을 풀었고요. 이 서브프라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을 풀어댔습니다. 이런 2년 동안에 이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굉장히 단시간 안에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위기를 유동성의 힘으로 극복을 하긴 했는데 너무 빨리 풀었죠. 너무 많이 풀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이게 더 심해지기 전에 이제는 빨리 이 돈을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유동성 경색, 이 유동성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작용을 최소화를 해야 되는 거지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면에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브프라임 때 빠른 극복을 했죠. 전 세계 글로벌 시장들이 굉장히 위기를 심하게 겪었다가 극복도 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발 금융위기도 굉장히 빠르게 극복을 했고요. 코로나도 빠르게 극복이 가능하리라라는 이런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도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유동성의 공급도 있었겠지만 경제 정상화의 자신감까지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동성 회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죠. LG에너지솔루션이 27일에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일경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상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주요 내용 좀 짚어주시고 관련주 흐름도 한번 돌아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에서 역대 최대 금액의 공모 금액이 몰리고 있죠. 일경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이 100조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향후 주가를 100조면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2위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지켜왔던 SK 하이닉스의 2위 자리가 사실은 위태위태해진 정도로 굉장히 좀 큰 그런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인데요. 뭐 역대 최대 금액의 공모 금액 시가총액 움직임이 들어왔고요. 향후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본다라면 지금 현재의 점유율은 글로벌 2위인데요. 1위가 중국 업체죠. 근데 중국 업체보다도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훨씬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2025년 미국 전기차 시장의 50% 이상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달고 다닐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성장성도 사실은 뭐 LG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도 그렇고요.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물음표를 달지 않고 확실히 성장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그런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한 가지는 시장, 또 한 가지는 종목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우선 너무 큰 금액의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커지는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기타 다른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로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불균형, 그 종목들을 팔고 그 자리에 LG에너지솔루션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좀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을 위해서 다른 시중 은행들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비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나타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 종목들이 나쁘다기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을 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비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차전지 ETF에서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 LG화학에 대한 매도 금액만 놓고 본다라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에는 약 한 5천억 정도의 이 매수 금액이 2차전지 ETF에서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도 편입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3월달 정도에 편입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만 따지더라도 1조 원 이상이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조 원 이상을 매도를 한 금액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의 불균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후,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만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다 됐다라고 본다라면 이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이 시장의 관심도는 좀 더 증가할 것이고요. 시장의 비중 자체가 커집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상장 이후에는 이 종목들의 편입 이후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한 다른 종목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고밸류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소재주가 사실 이익단에서는 장비주보다 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장비주가 좀 더 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장비주가 좀 더 우세하다. 하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소재주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면서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업계 자체의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또 혼다와 합작 법인 설립을 논의를 하면서 몸집 키우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2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좀 위험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1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사실은 돌발 변수는 좀 없어야 된다라는 가정을 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늦어졌던 이유를 살펴보면 이 GM과의 배터리 리콜 사태가 있었죠. 이 배터리 리콜과 같은 이런 돌발 변수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LG에너지솔루션의 이 글로벌 시장 1위는 거의 확실시 된다.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1위 업체 중국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ATL은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사실상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1위인 것이지 사실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데에는 훨씬 유리한 환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혼다뿐만이 아니라 GM과도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큰 공장들을 보유하면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죠. 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의 성장성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매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향후 한 100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21년 이익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익이 한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을 그렇게 크게 준다. 이 얘기는 성장성에 있어서 물음표보다는 거의 확실하다라는 느낌표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2025년 정도까지 본다라면 미국 전기차 시장의 50%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1위는 굉장히 좀 유력한 상황이다. 단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죠. 배터리 리콜과 같은 돌발 변수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는 산업도 맞고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주력 이 시장이 또 미국입니다. 지금은 미국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전망도 들어봤고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일의 붐 함께 하실 텐데요. 지금의 또 막판 전략이 다음 주에 승패 바꿀 수 있겠죠. 민경철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점검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여전히 금리 인상 이슈 때문인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장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미국 이제 파월 의장님께서는 이제 다행히도 폭탄 발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아요. 긴축 또한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단박에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시장에 던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 그들 또한 그런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막대한 1경에 해당되는 그런 미국 국채를 던졌을 때 시장에 미칠 파급이 엄청나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자산 긴축을 진행하더라도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채권을 시장에 푸는 형태로 유동성을 회수를 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드린 바 있는데 네. 어제 시장에서 우리 파월 의장님께서는 별말 없으셨지만 이제 미국은 네. 이제 각 연방 정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연방 정부의 은행의 총재가 또 금리 인상 나는 매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일개 개인의 의견을 주장일 뿐이지만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자 이런 연준 말고 정부 말고 그 연방 정부의 그 은행 총재가 발언한 말 때문에 주식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0.47%까지 올라갔었는데 막판에 마이너스 2.5% 낙폭이 보이면서 네. 거의 마이너스 3% 낙폭이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좀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좀 브리핑을 드렸는데 자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자 파월 의장님이 이상한 폭탄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만들었던 저가를 아직까지는 깨지 않았습니다. 자 과거에도 주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빼다가 올라갔어요. 어떻게 알파벳 뭐죠? W자의 형태로 올라갔었는데 자 이번에도 올라가는 듯 하다가 빼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늘 새벽 시간 이제 미국 증시의 방향성과 다음 주의 방향성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폭탄 발언 안 했네 올라갔는데 파월 의장이 아니라 또 50개 연방 국가들 중에서 그 은행 총재가 50명 중에서 한 명이 또 발언하면은 그것도 시장에서 또 발작해가지고 또 무너지는 형태가 좀 반복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1월 달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11월 달부터 오미크론 터진다, 조기 테이퍼링 한다, 조기 금리 인상한다 할 때마다 지수가 무너졌지만 결과적으로 이 하단 부근에서는 반등 빠졌다가 페이크 주고 W자로 반등. 네. 또 이번에도 금리 인상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빠졌지만 올라갔다가 또 페이크 줬다가 또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네, 좀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마음 같아서는 네, 미국 이제 연방 정부 우리 여는 총재님들의 입을 다 이제 꼬매고 싶습니다. 아이고. 마음 같아서는. 네, 그런 마음이죠, 사실. 네, 그분들의 네. 말만 하면은 지수가 무너지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미국으로 떠나고 싶어요.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솔직한 심정이실 것 네.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이제 미국으로 좀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란톡에 들어와서 네. 저랑 같이 비행기, 항공기 예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소 격하게 좀 표현을 하셨는데 그만큼 좀 시장이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얘기를 하신 걸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된 뭐 하소연도 좋습니다.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해서 시장이 또 워낙 이렇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따상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뭐 따상 제가 간다. 감히 네. 어떻게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어. 제가 어떻게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IPO가 왜 흥행할까? 이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사실은 네. 기관들이나 우리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잘 홍보해서 고가의 물량을 잘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근데 네. 아까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네. 이 뭐 임원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차익 실현이 낼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고가에 팔려면 고가에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 주식이 영원히 올라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내가 산 게 고점이라면, 내가 산 게 폭등한 최고점에서 물려서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난다면 그거는 불행하죠.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죠. 자, 누군가가 고가에 행복 실현하고 차익 실현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점에 사줘야 되는데 그 사는 것을 내가 할 것인가, 내가 아닌 사람이 할 것인가.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을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참여했다? 근데 물론 참여도 어렵습니다. 정말 이거 막대한 자금 지금 경쟁률이 치열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게 직원분들 우리 사주를 받는 게 아닌 이상 몇 주를 받을지도 모르고. 사실상 그냥 네. 용돈 정도 뭐 그냥 이런 이슈를 활용해서 관련주들 상장되기 전에 시세 노려보고 상장되면 관련주들의 이제 올라갔었던 수급이 전부 다 어디로 몰릴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단기적인 수급들 우리 투기적인 자금들이 네. 다 이쪽으로 몰리면서 맞아요. 뭐 IPO 이후에 막 이 주식이 막 급등락을 칠 거예요. 어떻게 할지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 안 되게끔 진짜 변동폭 엄청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하다가 고가에서 차익 실현 빵 터지면은 거기서는 보통의 IPO 관련주들이 무너지더라. 제가 이제 SK 바이오팜이 네. 자 이제 삼성물산 우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했죠. 제가 이때 당시 우리 사주를 받았었는데 네. 그때 이후에 가장 큰 공모가 이제 청약 증거금이 몰렸던 게 SK 바이오팜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제가 SK 바이오암이 아니라 SK 바이오팜. 2년 바이오팜이었는데 전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자, SK 바이오팜, 자, 이때, 자, 코로나 터지고 얼마나 바이오 관련주, 백신주들 폭발할 때입니까? 이때 SK 바이오팜, 자, 따상에다가 상한가에다가 결과적으로 25%까지 정말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의 위기가 닥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작동을 하면서 정말 막대한 공모 청약이 몰렸고 주가가 자,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5만 원 정도, 4만 원 후반대인데, 자, 다시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할게요. 자, SK 바이오팜이 49,000원에 당시에 이제 공모가 됐습니다. 자, 49,000원짜리가 상장하자마자 바로 얼마죠? 126,000원. 바로 따블입니다. 바로 130% 수익 났는데, 네, 그리고 나서, 자, 상한가, 자, 5만원짜리가 25만원까지 5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상장되기 전에 네. 청약 성공한 사람들 혹은 대주주들 내가 이거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배가 수익이지 않습니까? 매도해야죠. 자 이때 당시에 SK 바이오팜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우리 사주 5억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5억이면요 5배 올라갔으면 얼마입니까? 20억을 번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때 당시에 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네. 지금은 우리 가족분들과 이제 협상을 해서 상의를 해서 우리 퇴사를 하시고 네. 퇴사를 하는 순간 사직서를 써서 이게 수리가 되는 순간, 네. 사직서가 수리되는 순간 우리 사주 보호예수 1년 동안 묵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 던질 수 있다. 1년 동안
과연 몇십억 이상의 수억 원 이상의 내가 노동으로의 수익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게 주가 올라간 고점에서 차익 실현 잘해서 20억의 평가 차익을 챙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뭐 방송에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이제 정말 개인적인 이문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2만 원, 25만 원 여기 구간에서 반드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셔라. 보호해수 물려서 못 판다 하더라도 사표를 하면, 네. 우리 퇴사를 하면은 우리 사주 물량 고점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개인적인 관점에서 맞는 투자 전략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는데, 어찌되었건 25만 원짜리가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9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평가금이 25억이었던 사람도 지금은 8억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억 정도 이제 직원분들이 받으셨는데, 자, 1년이 지난 지금에는 결과적으로 고점에 차익 실현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솔루션 또한 비슷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장되면 시장의 이슈가 단기적인 수급이 다 몰릴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싸게 산 사람들은 고가에 차익 실현 진행하겠죠. 이렇게 차익 실현 떨어지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5배 폭등했습니다. 5배가 폭등하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캔들이 나타난 다음에 거래대금 줄어들면은 여기가 바로, 자, 저점에 산 사람들의 물량을 던진 시점이고, 여기서 고점에 추격 매수 잘못 진행하신 분들은 1년, 2년 중장기 하면 본전 올 수 있어, 본전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마이너스, 우리 65%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군들, 네. 물론 내가 자신 있다, 나 손절선 잘 대응할 수 있다 하면은, 자, 이렇게 뜨거운 구간에서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몰빵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네. 잃어도 되는 돈, 그냥 내가 오늘 술 한 잔 거하게 샀다, 내 생일이라서 그냥 술 한 잔 거하게 샀다, 이렇게 그냥 잃어도 상관없는 돈으로 소액으로 단타 여기서의 재미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큰 그림에서의 IPO의 목적은 우리 이 기업의 주주들, 이 기업이 상장되기 전에 이 물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장되고 난 고가의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일련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따상 가더라도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내 주식이 아니다. 네, 무슨 네, 이렇게 말씀이신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워낙 이제 기대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각심을 또 실어주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LG 에너지솔루션 청약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날 또 따라가겠다는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오늘 이제 시장에서 애플카와 DMG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좀 단기성 자금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이번 주 2차전지 배터리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 지수 빠지든 올라가든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급이 다 이쪽으로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편에 있는 바이오나 다른 종목군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시장에 진짜 호재가 없습니다. 금리 계속 올라간다고 누가 말만 하면은 계속 빠져.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시장의 자금들 다 이쪽으로만 몰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면 사실 지금 굉장히 재미없는 장세거든요. 굉장히 지루한 장세인데, 하지만 이런 이제 애플카 이슈들, 우리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2차전지 소부장 관련주들은, 자, 다다음 주 상장이라고 한다면 네. 다다음 주 상장 이후에는 고가에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고, 지금 바닥에 위치한 바이오 관련주들이라든가 이제 다음 테마를 형성할 종목군들의 우리 시청자분들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 이제 회전목마라는 노래가 있죠. 이제 빙빙 네.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계속해서 이제 인생이라는 게 돌아간다, 돌고 돈다, 이런 이제 노래도 돌리고 이런 노래도 네, 들어봤던 것 네. 같은데, 어찌됐건 테마는 돌고 돕니다. 바이오. 우리 2015년도, 2016년도 광풍했고, 2017년도, 2018년도 폭발했고, 2020년도 폭발했고, 2022년도 바닥에서 또다시 또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언젠가는 또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연말에서 NFT 관련주 폭발하고, 지금 로봇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안철수, 홍준표, 윤석열, 이재명 관련주들 폭발하고,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지는 시점에는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다른 테마가 태동하면서 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다다음 주까지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모멘텀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시장 점검해 주셨는데요. 샵 008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또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리뷰 들어봐야 되는데 다는 못할 것 같고 한 종목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일단은 우리 세 가지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쇼미더 해주세요. 래퍼로 네, 바꾸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수요일에 이제 내일의 붐에서 저격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현우산업이 어떤 관련주죠? 애플카 관련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18%의 우리 종가 대비해서 우리 1월 12일 수요일 종가 대비해서 18%의 시세가 나왔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현우산업 제 지인 중에 현우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라고 저도 했는데 있어요. 네. 자 거리대금 터지면서 막대한 거리대금을 이제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서 자 이거는 자 오늘 매매 시그널에서도 8,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8,000원까지는 시세는 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오전에 브리핑을 드리자마자 이게 자 오늘 9시 15분 자 개장했을 때 이때 딱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자 8,000원까지 시세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차익 실현 좀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자 분봉상으로 6,700원, 7,000원 구간 익절선 잡고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재명 관련주로 수익과 행복을 챙기셨던 우리 LX 네트웍스 11월 달 내일의 붐으로 미친 수익과 행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주로 6,300원까지 시세 분출했다. 그리고 나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우리가 자, 오후에 내일의 붐 여기서 공략했는데 장중에 플러스 25%까지 올라오면서 하루 만에 17%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공략을 했는데 자, 2% 잠깐 올랐다가 빠졌어요. 내일의 붐 대시세 초입이라고 해서 공략해서 수익 내고 다시 그 시세 반납한 저점에서 공략했는데 12월 달 지수 빠지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그리고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 다시 오늘 장중에 플러스 26.68% 시세를 기록하면서 당시에 매수하셨던 모든 분들이 오늘 또다시 일부 비중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정리를 못 하셨다면 오늘 아침에 플러스 몇 퍼센트죠? 14%의 좀 수익권 매도 기회를 나왔다. 그래서 오늘 수익 실현하신 분들 한 달 반 동안 잘 견디시느라 네, 고생 네. 많으셨고요. 자 대시세 이제 오늘도 이제 여기를 돌파했으면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좀 돌파는 못했지만 그래도 11월달 우리 수익 내고 또 공략한 종목 다시 한번 눌렀다가 오늘 수익 도달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LX 네트웍스 한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이 우리 이제 그 종목이죠. 이제 삼육물산 종목도 자 우리가 이제 공략을 권고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자 정확한 날짜는 12월 이때쯤에 공략하는 거 권고드렸거든요. 12월 초에. 자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공략하는 거 권고드렸는데 12월 달까지 지수 빠지면서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 플러스 25.48%까지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난 결과 우리가 매수했었던 구간이 바로 대시세의 초입이었다. 8,500원까지 시세를 우리 몇 퍼센트죠? 11% 수익을 노려보는 데 있어서 한두 달 기다려서 11% 수익 낼 수 있다면 기다려야죠. 우리가 잘 잡아놨었고 종목 개별 악재로 인한 악재가 아니라 지수에 대한 조정이었고 오늘 DMZ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시세가 분출된 모습이기 때문에 네. 본 종목 또한 11월 달 시청자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오늘의 종목들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이제 네. 첫 번째 크라운제가입니다. 오. 자, 크라운제가가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DMZ 관련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18,000원까지 시세 분출하고 주가가 18,000원에서 최근 8,500원까지 반토막이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편의점으로 따지면 1+1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바닥에서 거리대금 없이 정말 재미없게 행보를 하다가 오늘 막대한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고 그 직전의 매물도 소화하는 캔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라운제가 오늘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디텍 종목입니다. 자, 오디텍 종목도 자 이게 지금 과거에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강하게 한번 단기간에 일주일 동안 치고 갔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정말 뭔가 매기가 유입됐을 때 단기간에 5,000원짜리가 9,400원까지 플러스 80에서 90% 1, 2주 만에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데 그 시세를 다 반납한 바닥에서 지금 막대한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이 장기평 라인 때의 매물 과거에 뚫어내지 못하고 저항받고 또 저항받았던 그 구간들을 한 방에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로 들어 올린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정말 세다. 우리 지수 마이너스 1.3% 급락하고 있는데 네. 진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종목 조정 이후에 첫 번째 스타트를 굉장히 강하게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뛰어들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네. 이제 이화공영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막 경부고속도로 철도 지하화 시키겠다, 혹은 우리 2008년도 당시에 자, 남북경협주로 부각되면서 15,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9,000원, 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다시 바닥에서 자, 뭐 큰 거래대금은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유의미한 좀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매물을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들을 추적하셔야겠지만 이 종목 또한 여기를 돌파했을 때, 여기를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해주고 반등했을 때 오늘의 구간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판단이 되는 구간이다, 종목이다라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까지만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종목만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노랑톡에서 네. 추가 뭐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언제 드릴지 모르겠지만 불시에 제가 노랑톡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보시는 게 안전하겠죠.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들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가격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앱음 함께 하셨고요.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